뭐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국회가 나타난 거, 이것은 뭐 여야를 무릅쓰고 저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여당은 잘못이 없어요. 아니, 이거. 여당이 왜 잘못이 없어요?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 선진화법 취지를 잘못 해석을 하신 건데, 선진화법을 한 거는 여야가 타협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협치를 하라고 선진화법을 한 겁니다. 그건 해석이 다른 거예요, 그냥. 아니죠. 예. 어느 해석이 옳은 게 아니고요. 아니, 제 해석이 말씀을 다른 들어보세요. 거예요. 그 예. 선진화법은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한 겁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그때 한 그 선진화법의 골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교섭단체 협의 없이는 본회의에 비상사태 외에는 올릴 수 없게 돼 있어요, 법안을. 그게 뭐냐?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들 간에 충분히 수기를 해서 서로가 타협할 정도 되는 법안들만 본회의에 올리라는 취지예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이 그 거대 정당들이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거, 그런 건 5분의 3의 그렇죠. 동의를 얻어서 그것은 마냥 미룰 수 없으니까 패스트 트랙에 올려갖고 1년 동안 수기를 해서 올리라, 이런 취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법안 전체가 싸우지 말고 타협과 합의에 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런 어떤 취지를 갖고 다르지 않네요. 예. 저도 그 얘기 한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여당이 그런 어떤 취지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올렸다면 바로 그 문제인데, 패스트 트랙에서 그렇게 쟁점 법안이 된 것을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서 상임위를 가까스로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 그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. 예. 그걸 마지막에 선거법 지금 그렇잖아요, 실제로. 잠깐만요. 예,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.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국회 선진화법을 다시 되돌리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. 예. 그럼 뭐 여야가 같은 생각이시죠? 선진화법 폐지해야죠. 그거요. 혹시 그러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던져봤는데 역시. 아니, 예. 유지한다면요.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됩니다. 미국처럼.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되고, 이게 가령 정상적인 선진민주주의에서 선진화법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? 다 있어요. 다 있는데 전부 다 제한적이잖아요. 아까 무슨 내가 하세요? 말씀드렸죠. 다 있어요.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 만에 통과시키게 하는 어? 나라도 있어요. 진짜. 뭐든지 나한테 반대되면 다 좋은 줄 아는데. 아니, 그건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. 참 그런 식으로 얘기를 다 있어요. 하면 다. 안 되죠. 저도 그 부분은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. 공부한 우리처럼 분들끼리 이렇게 예컨대 아주 몇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요, 쪼개기 국회, 필리버스터를 막는 필리버스터, 예. 이런 걸 만약에 선진국에서 사용했다면요, 아마 그 정당 그날짜에 문 닫아야 됐을 겁니다. 그런데도 문희상 의장은 자기 아들 공천 때문에 그런다는 비아냥까지 들어가면서 그걸 밀어붙였단 말이에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여당이 알겠습니다. 반성을 좀 해야죠. 그런데 자. 야당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예. 제가 보기에는 좀 객관적으로 보기엔 좀 우습습니다. 예.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. 잠깐만요. 예, 선진화법이 어느 정도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제약이 어느 정도 있는지, 또 혹은 뭐 없는지, 우리보다 뭐 더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은 나중에 이가혁 기자를 통해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저한테 당장 오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 아무튼 알겠습니다.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. 예. 그러니까 선거법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견들을 갖고 계신데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국회가 저희가 야당할 때, 제가 야당으로 국회는 좀 시작했거든요. 우리 박경민 교수님 말씀처럼 야당 때는 무조건 비토를 합니다. 여당이 뭘 하려고 하면 특히 역점, 중점 법안으로 제기한 거는 무조건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. 발목을 잡아야 국정이 꼬이고, 그래야지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에게 집권할 계획이 오기 때문에 어떤 야당도 다 봉쇄 전략이라는 걸 썼습니다. 그건 다 인정합니다. 그런데 저희가 봉쇄 전략으로 집권했는데 야당의 봉쇄 전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예. 그런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. 집권을 했는데 뭔가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 왔으니 그럼 이거 바꿔보자. 누가 집권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런 정치 할 거냐. 예. 야당은 발목 잡고 야당이 멱살 잡고 너 안 해줄래 이렇게 멱살 잡고 야당은 발목 잡고 이거 계속 할 게 아니라 정치를 좀 바꿔보자는 문제식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제가 정개특위위원회였는데요. 소위를 22번을 열었습니다. 그 22번 동안 제가 아는 한 거의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. 제가 아는 회의에서는 한국당이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러면 이 선택에 우리가 직면하는 거 아닙니까? 제1야당이 반대하니까 하지마 수도. 예. 아니면 그래도 우리 정치를 바꿔보기 위해서 특히
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손해를 보지만 이 제도를